자, 머니컬럼입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는지 궁금하군요. 네, 네. 주가가 참 낯설게 오르고 예. 있죠. 일반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증시가 아주 가열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제일 먼저 손꼽고 있는 것이 트럼프 효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1조 달러 재정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1조 달러의 재정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었는데요. 오늘 밤엔 드디어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1조 달러 재정 투자에 대한 질문을 아니할 수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밍숭맹숭하게 얼버무린다면 그럼 주가는 내일부터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마치 임신해서 배가 부른 환자를 보고 체했으니까 소화제를 먹으라고 처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매도 시기도 알 수가 없죠. 오늘은 주가 상승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땐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의 정책에는 허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기피하려는 것이 증시의 속성이라면 그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세를 정말로 도입하고 신고립주의에 입각한 보험의혹을 시작한다면 달러 가치는 속등할 수 있고 이는 신흥국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악재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달러와는 초강세를 보여왔고 그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동안 4분기 한 분기 동안만 신흥시장에서 약 48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분기별 유출 규모로서는 지난 2009년도 이후 사상 최대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트럼프가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머징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효과로 주가가 오른다니요. 그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죠. 지난 FMC 회의 때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잭슨홀 미팅에서의 고압경제 1000명 이후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대략 한 3번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연준 의원들뿐만 아닙니다. 글렌 허버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 원장하고 그리고 스탠퍼드대 존 테일러 그리고 케빈 워시 교수 같은 분들이 지난 내년 2월 달에 자넷 옐런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차기 연방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3인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의 부양책이 도를 넘었다, 지나쳤다. 신속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준 안팎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루속히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쯤에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죠. 어느 회사든 거의 대부분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에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돌아오는 채권 만기가 대략 100억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보니까 대략 3번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중 있는 경제 인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재무 담당자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올해 발행 예정인 채권 물량을 좀 더 앞당겨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또다시 팩트로 돌아가 보죠. 지난이 아니고요. 이번 1월 달까지 2017년 1월 달 이제 겨우 3분의 1밖에 안 지났죠. 하지만 벌써 미국에서 회사채 시장을 보면 223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채가 발행됐습니다. 이거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지난 2014년도 이후 월별 발행 횟수로 사상 최대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8%나 증가한 물량입니다. 자, 그럼 또다시 진중하게 생각해보죠. 시장에서 채권이 많이 발행됐다? 그러면 채권이 많아진다? 그럼 채권 가격은 물론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는 오른다. 이런 흐름을 금융 먹이사슬의 최고위에 있는 헤지펀더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을 내다 팔겠죠. 기피하면서 채권 시장은 일시적으로 붕괴됩니다. 전통적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과 채권만 바로 놓고 본다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무려 3배나 큽니다. 그 3배나 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분명 어디론가 철새처럼 움직여야 가야만 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곳은 물론 주식시장이 되었던 것이죠. 즉 최근 주가 급등 현상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채권 발행 물량이 갑작스럽게 급증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그레이트 시프트, 즉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급격한 자본 이동이 생겼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트럼프요? 그분은 그냥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친 것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왜 외국인들이 지난 4분기에 이머징에서 무려 485억 달러나 순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오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헤지 펀드들이죠. 이들은 먹이사슬의 최고위에 있으면서 감독기관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이들은 글로벌 펀드 동향에서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최근 달러 강세가 시장 위험이 커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달러 강세에 그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일반 펀드들이야 이머징을 정석적으로 떠나고 있지만 헤지 펀드들은 오히려 비싸진 달러로 타입해서 이머징을 매수했던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머징 증시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잘 풀리셨습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 좀 작은 큰 흐름에 대해서 특히 헤지 펀드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